방구석 IB 영어 채널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국제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IB 영어, 영문학 전문 강사인데 국내에 IB 교육 도입과 논술형 수능에 대한 기사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셔서 이렇게 영어 과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논술형 수능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주관으로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다가오는 2028년부터는 기존의 객관식 수능 시험이 폐지되고 논술로 답안을 작성하는 논술형 수능, 미래형 수능이 도입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리 머릿속에 수능은 객관식 시험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서 논술로 답안을 작성한다는 것이 특히 영어 시험을 라이팅으로 본다는 것이 너무나 파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와 함께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방식으로의 변화다 보니까 IB 고등학교 졸업시험과 비슷한 형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IB 졸업 시험과 또 2028년 논술형 수능의 예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능이 논술형으로 바뀌는 이유는 부모님들께 뭐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더 주거나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에는 지식의 암기와 답을 아는 것이 중요했다면 AI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지식의 암기보다 창의적이고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인재의 필요성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하고 쓰는 식으로 교육과 평가가 바뀐다는 것이고요. 또 한국 사회에 갑작스럽게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학생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중요해지면서 집단 교육이나 정해진 답을 암기하기보다도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재능이 중요한 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유럽과 같이 개인 중심 교육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국제 결혼이나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다문화화나 국제화로 인해서 열린 교육 과정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존중을 받고 영어로 말하고 쓰는 그런 능력의 중요성이 더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영어도 그렇고 교육 과정과 평가가 객관식이 아닌 말하고 쓰는 미래형 수능으로 바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뭐 공교육 IB 도입이다, 고교학점제다, 논술형 수능이다. 다 따로따로 시행이 되는 것인지 많이 복잡하실 텐데요.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의 목적, 논술형 수능을 향해서 가는 것으로 그 방향성이 IB 평가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교육에 IB가 도입되는 것이 결국은 이 고교학점제와 논술형 수능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교 학점제는 이미 시작된 곳도 있지만 2025년부터는 전국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고교학점제는 IB 고등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과 난이도를 선택하는 과목 선택과 무척 유사하고 그 후 3년 이후에 이제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부터 현재 중1 09년생부터입니다. 수능 시험을 논술형으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와 논술형 수능과 IB 또는 IB식 교육, KB 교육이 도입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2028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영어일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뭐 농구술로 시험을 친다 해도 그래도 우리말로 뭐 어떻게든 답을 쓰면 되겠는데 영어는 영어로 답을 쓴다는 것이 한 번도 영어로 글을 써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뭐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영어 시험이 출제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IB 영어 졸업 시험을 가지고 한번 저의 예상을 말씀드린다면
스피킹 부분은 다행인 것이 프리토킹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논술을 글로 쓴 것을 발표하는 연설 형식으로 충분히 연습할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스피킹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학교 수업만으로 대비가 가능한 부분이고 고등 졸업 시험의 경우는 시험장에서는 너무나 긴장돼서 또 평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학기에 학교에서 미리 녹음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현재 IB에서 시행되는 그 스피킹 시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논술 라이팅 부분이 제일 중요하면서도 걱정이 되실 텐데요. 비문학 라이팅은 이제 IB 영어 B형, 공교육 IB 라이팅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 하이 레벨, 어려운 레벨을 선택한 경우는 600자대의 전문 라이팅과 쉬운 레벨, 스탠다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300자대의 실용문을 쓰게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 좀 놀라실 수 있는데요. 기존의 단어나 리딩 문법 중심의 빠른 독해 중심의 객관식 수능 시험에서 진짜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주고 우리 학교의 장점에 대해서 지역신문에 영어로 기사를 써보세요. 또는 친구와 크게 다투고 화해한 경험에 대해서 영어로 일기를 써보세요. 이것이 수능 시험, 영어 시험으로 출제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충격적이시죠? 다행인 것은 또 학교 교육과 수행평가도 빠르게 영어 라이팅과 스피킹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또 학원이나 사교육 기관들도 라이팅 중심으로 변화하는 소식을 저도 듣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문학 논술은 내신이나 수행평가에만 반영이 될지 또는 수능 시험에도 출제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이제 쉬운 청소년 소설이나 수필을 읽은 다음 인문학적 주제나 문학적 기법에 대해서 내 생각을 쓰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정말 개인적인 저의 견해지만 아마도 논술형 수능에서 영어 라이팅 부분은 비문학 라이팅 한 편, 또 내가 학교에서 배운 영문학 작품에 대한 영문학 논술 한 편,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IB 영어 강사로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내용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영어 라이팅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논술형 수능 시험이 IB 졸업 시험 형식과 유사하게 출제된다고 했을 때 IB 영어는 리딩이나 다른 부분은 영어가 수능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라이팅에서 점수가 갈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학이나 이과 과목 같은 경우도 수능보다는 훨씬 쉽고 기본 개념 중심으로 계산한 답이나 객관식 답뿐만 아니라 그 과정인 식에도 답을 주기 때문에 이과 과목은 기존에 수학을 어려워하던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쉬워질 수 있고 또 학교 선생님들께서 워낙에 이과 과목을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또 IB 과정이 그 인문 과목에 굉장히 특화된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객관식 수능에서 논술형 수능으로 바뀌었을 때 가장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대비가 필요하고 또 점수가 갈리는 것은 바로 이 인문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IB 인문 과목이 다양하게 아직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어와 문학, 국어와 영어, 그리고 역사 과목에서 좀 가장 어려움을 겪거나 또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논술이라는 것은 정해진 답을 쓰거나 교과서의 내용만 외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자신의 생각과 역사, 정치, 문화적 배경을 함께 써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 지식을 쌓거나 내 생각을 말하고 특히 글로 쓰는 연습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IB 시험이나 또 논술형 수능 같은 경우는 영어만 잘한다고 또 영어 교과서만 외운다고 해서 기존의 객관식 시험처럼 좋은 점수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영어로 내 생각을 글로 쓰는 연습, 의미 있고 사회적인 글을 쓰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술형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초등 고학년 때부터 영어 라이팅과 그 문법을 배우더라도 문제집을 풀기 위한 문법 지식을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 쉬운 문법을 배우더라도 그것으로 영어 문장과 글쓰기를 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학교에서도 그리고
사교육 기관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라이팅이라고 하면 가장 흔하게 토플 라이팅을 떠올리는데요. 토플 시험은 이제 중고등 교육 과정이 아닌 대학을 가기 위한 아카데믹한 과정이기 때문에 토플 라이팅처럼 딱딱한 아카데믹 글쓰기가 IB 영어 글쓰기 또는 논술형 수능의 글쓰기라고 단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IB 영어 학원이나 또 논술형 수능 대비 학원의 광고를 보면은 토플 교재를 사용한다, 토플 라이팅을 훈련한다라는 광고를 보는데 그 부분은 아직 IB 과정이라든지 그 라이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부분이고 또 영어 라이팅이라는 것이 낯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쉬운 관용적 표현으로 토플 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고등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실용문과 또 학생들의 표현이 들어간 그런 에세이 형식을 익히고 그런 부분들까지 채점 기준에 들어가고 우리가 딱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아티클 형식의 딱딱한 뭐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의 에세이 형식은 그 논술형 수능이나 IB 영어 라이팅의 일부, 하나의 글의 형식에 지나지 않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는 현재 중등 과정에서 뭐 일기 쓰기, 이메일 쓰기, 신문기사 써보기, 학교 잡지에 글쓰기, 뭐 안내문 쓰기, 광고 전단 만들기 이런 실용문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오히려 IELTS에서 제너럴 라이팅에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라이팅이 약한 학생들은 이런 광고 전단을 디자인하는 유형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광고 그림과 약간의 영어 표현을 병행해서 점수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글쓰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토플 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실용문을 연습해야 하겠다는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주제나 어떤 문제로 연습을 해야 하냐라고 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학생들이나 부모님뿐 아니라 영어 교육기관을 운영하시거나 또 IB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참고해서 예상 문제나 자료를 만드시면 좋은데요. IB 과정은 항상 5대 핵심 주제를 가지고 문제나 평가를 진행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제가 쉽게 풀어서 카테고리를 정리했을 때 1번 모국어와 전통문화, 2번 교육, 청소년 문제, 학교생활, 봉사활동, 3번 과학기술, IT 기기 사용, 연구윤리와 재능, 4번 지역사회 문제, 공공정책, 국제사회 문제는 고등과정에 가서 다루게 되겠죠? 중등까지는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위주로 다룰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IB에서 또 환경 문제를 너무나 중시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글쓰기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리고 또 동식물 복지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골고루 주제와 에세이 형식을 연습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보면 막연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학생들이나 또 자녀들의 공부를 도와주시는 부모님들, 또 교육기관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직접 IB 라이팅 시험 문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국어와 전통 문화에 대한 부분이라면 뭐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알리는 SNS의 글쓰기를 영어로 해보세요. SNS 포스팅 형식이죠. 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나의 봉사활동 경험에 대해서 후기를 쓰세요. 리뷰 형식입니다. 또 3번 카테고리의 경우는 스마트폰의 현명한 사용법에 대해서 블로그에 글을 써보세요. 블로그 형식입니다. 갈수록 이렇게 웹상에 SNS나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글쓰기가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종이에 쓰는 것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글을 쓰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또 지역사회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지역의 뭐 쓰레기 처리 문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관광 도시로 지정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 해결책에 대한 제안서나 보고서 쓰기를 해볼 수 있겠죠. 프로포절, 이제 하이레벨 형식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는 또 실천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실에서,
우리 학교나 지역, 우리 국가에서 실천하는 환경 보호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써볼 수 있는데요. 연설문인 스피치를 작성해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동물 보호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영어 라이팅은 반드시 학원을 다녀야 되냐, 과외를 받아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현재 경기나 대구, 제주를 중심으로 학교에서도 여러 방법으로 라이팅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충분히 가정에서도 초등 저학년 때부터 이제 독학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국내에 좋은 영어 라이팅 교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줄공책을 준비하신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5대 핵심 주제로 예상 문제를 쉽게 만드시고 다양한 형식이면 좋겠죠. 노트의 왼쪽에 먼저 한국어로 글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논술이나 글쓰기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우리말로도 장문을 완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제에 맞는 내 생각이 담긴 글을 한국어로 먼저 완성하고 조금씩 영어 교재나 라이팅, 문법 교재, 예문들을 보면서 오른쪽에 펼쳐서 영어로 써보는 훈련, 즉 번역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 고등 과정에 갔을 때는 직접 영어로도 글을 쓸 수 있는 실력이 길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든 또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에게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고 한 편의 글을 완성해보는 연습이 많이 써보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0자 내지 고등학생의 경우는 500자의 완성된 글을 한 편 완성하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어 강사이기 때문에 영어뿐 아니라 다른 인문 과목인 국어나 역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국어 논술 같은 경우는 국내에 워낙에 뭐 학원이나 이런 독서 토론 학원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비문학이나 문학 논술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는 논술을 대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반드시 논술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신문 기사나 언어 관련 기사, 또 유명 블로그의 글을 한 장 내지 두 장을 인쇄해서 직접 문제를 만들고 그 기사 안에서 내가 근거를 찾아가면서 분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사는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그런 내용을 찾아서 한다면 억지로 강요하기보다 학생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더 즐겁게 할 수 있겠죠. 중학생 같은 경우는 뭐 주공책 노트에 한 페이지 정도를 작성을 해보고 고등 과정으로 진학을 하게 됐을 때 뭐 한 장 반 내지 두 장 정도의 논술을 작성한다. 라고 이제 분량을 잡으시면 좋고요. 문학논술의 경우는 이제 교과서상의 시나 참고서상의 뭐 시, 현대 소설 등을 다양하게 읽어보고 또한 독립운동시 잘 알려진 시를 통해서 예상 문제를 이제 문학적 주제에 따라서 만들고 그에 대해서 내 생각을 쓰는 훈련을 해두면 좋습니다. 특히 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객관식으로 평가해왔기 때문에 그 함축적인 의미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먼저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자유롭게 내 생각을 쓰고 감상을 쓰고 그리고 시에 쓰인 문학적 기법을 약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주장에 대한 근거는 반드시 문학 작품 안에서 근거를 따와서 제시해야 논리가 받쳐주는 논술이 됩니다. 그리고 IB나 논술형 수능의 과목이 이과 과목의 난이도가 다소 이제 쉬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역사 시험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치르던 역사 시험은 교과서를 달달 외워서 객관식으로 사건이 발생한 순서나 연도를 맞추는 그런 시험이었죠. 그래서 교과서만 시험 범위만 통째로 외우면 만점을 받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 역사 시험도 논술형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 시대나 사건, 인물에 대해서 내 생각과 해석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답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기별로, 학년별로 배우는 시대에 대해서 그 사건의 발생 원인과 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 내 생각을 항상 메모해두는 습관을 기르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써보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이제 역사 시험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뭐 세계사와 국사가 통합될 수도 있고 학년에 따라 나눠서 배울 수도 있는데요. 전체 시험 범위를 모두 외워서 객관식이 골고루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학생이 관심 있는 시대와 인물, 사건을 정해서 깊이 있게 논술을 말하고 쓰게 되는 것이죠. 구한말 시대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한 인물을 선정하고 그 활동 내용과 인물에 대해서 내 생각을 쓰세요. 또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 고등학교 역사 시험 문제가 변하게 되고 논술형 수능에서도 역사 시험 문제가 이렇게 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사 논술 대비가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영어 라이팅 학원을 보내기도 바쁜데 국어 논술, 역사 논술까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좀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역사의 경우는 국내에 재밌는 역사 만화책이나 유튜브가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역사 지식을 두루두루 접하게 해주시고 크게 3단계로 훈련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먼저 해당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쓰고 해당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점수를 결정짓는 부분인 해당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내 생각과 또 현대사회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내 생각을 써보는 연습이 제일 중요하고 답안 작성 시의 비중은 초기에는 어려워서 뭐 1대 1대 1로 작성을 하더라도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1번, 2번을 1대1로 한다면 3번을 2 내지 3의 그런 비중을 두고서 점차 늘려가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사나 국사, 근현대사를 모두 다 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해당 그 시대에 대해 굵직한 이해를 가진 채로 내가 더 관심 있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고 파고들고 그에 대해서 나의 평가를 써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이제 2009년생 학생들부터 어떻게 공부법을 바꾸고 교육기관을 선정해야 할까요? 먼저 영어 공부법이 크게 바뀌게 되는데요. 영어 단어 시험이나 리딩, 뭐 문법 문제집만 풀어주던 문제풀이 학원이 아니라 기초 문법과 더불어서 다양한 주제로 영어 라이팅과 말하기, 발표, 토론을 시행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교육기관과 방법을 선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쉬운 영문학 소설이나 수필을 한국어로 먼저 읽어본 뒤에 영어 원서를 병행하셔도 되고요. 다독보다는 정독이 중요한 것이 1년에 한 권 정도의 책을 다루기 때문이며 또 영어 원서 그대로보다는 쉬운 레벨로 단어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온 책들이 있어서 그런 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논술 비문학의 경우는 의미 있는 신문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써보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텍스트뿐 아니라 사진 자료를 함께 분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진이 한두 장 정도 들어있는 신문 기사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경우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내 생각과 평가를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뭐 교과서를 억지로 외우거나 역사 논술 학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재밌는 역사 만화책에 대해서 해당 장면이나 인물에 대해서 귀여운 포스트잇 같은 것에 내 생각이나 의문, 질문들을 한번 붙여보고 재밌게 역사를 접한다면 나중에도 그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기르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은 지식의 양이나 뭐 암기,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적는 것에서 또 점수가 갈린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과목을 억지로 시키거나 양으로 밀어붙이거나 싫어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든 한국어든 역사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억지로 양으로 밀어붙이고 뭐 선행학습이나 그 전집을 억지로 익히기보다는 해당 과목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다양한 재밌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부모님이나 교사들과 대화를 하면서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도 또 보이지 않는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최근에 너무 놀란 것이 전에는 영어 학원 강사분들을 대상으로 IB식 영어 강사 교육을 진행하다가 이제 IB 교육이 공교육에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 교육기관에서도 학교에서도 강연 초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IB 관련 강연, 특히 언어나 인문 과목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강연 초청이나 또 IB식 영어 강사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 평가 방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 IB식 영어 학원이나 공부방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IB 과정에 대해서 직접 배워서 자녀를 지도하시려는 학부모님들 모임이나 교육기관 관련자 분들께서는 또 IB 관련 강연이나 IB식 영어 강사 교육 문의를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자세한 저의 프로필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아래에 이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늘 2028년부터 도입을 예고하고 있는 농구 수령 수능에 대해서 영어와 인문 과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런 교육 과정의 변화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미래형 인재, 4차 산업, 다문화 사회를 위한 그런 인재로 자신들의 생각이 존중받으면서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잘 정착이 되고 또 단계별로 미리 잘 준비하셔서 나중에 좀 당황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